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파포스. 파포스는 4, 2, 3, 1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전방 압박이 길게 이어질수록 수비 블록의 간격이 벌어진다. 앤더슨 실바는 제공권 경합에서 존재감이 있으나 전방 압박 시 복귀 속도가 느려 역습 차단에 취약하다. 오르샤는 이선 전개 과정에서 드리블 돌파를 자주 시도하지만 볼 터치가 길어지는 순간 탈압박이 어렵다. 드라고미르는 중원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빌드업 시 패스 각도 설정이 불안정하다. 이 팀은 상대가 중앙에서 박스투박스 형태로 움직일 때 미드라인 뒷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상대의 세컨드 움직임을 막지 못하며 세트 수비 시 라인이 무너지는 약점을 노출한다. 홈에서는 초반 15분 강한 전진 압박을 시도하지만 체력 부담으로 후반엔 압박 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상대가 템포를 끌어올릴수록 중원 압박 타이밍이 엇나가며 공수 전원의 균형이 무너지는 모습이 자주 반복된다. 비아레알. 비아레알은 4-4-2 전형에서 구조적으로 완성된 박스투박스 전개를 구사한다. 산티 고메사냐는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사이를 오가며 팀의 중심을 잡는다. 그의 전진 움직임은 단순한 빌드업이 아닌 제라르 모레노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연결하는 핵심 루트다. 모레노는 최전방에서 볼 터치 후 슈팅 전환이 빠르고 공간 점유 센스가 탁월하다. 알베르토 모레이로는 좌측 전환 플레이를 이끌며 하프 스페이스를 열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산티 고메사냐의 침투 타이밍에 맞춰 전방으로 볼을 공급하며 상대의 미드라인을 쉽게 허문다. 파포스가 중앙 압박 타이밍을 놓칠 경우 이 박스투박스 루트가 그대로 찬스로 이어질 것이다. 교체 카드로는 아요세 페레스와 다니 파레오가 대기 중이며 두 자원의 투입은 경기 후반 전개 안정성을 극대화시킨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간격 유지력에서 명확한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 비아레알은 산티 고메사냐의 왕복 움직임을 중심으로 전방과 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경기의 리듬을 통제할 것이다. 모레노의 문전 침투와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반복되면 파포스의 수비 라인은 정렬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파포스는 중원 압박이 느려 상대 미드필더의 오버래핑을 차단하기 어렵다. 결국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지고 실점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비아레알은 전환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며 상대의 미드블록을 끊고 세컨드볼을 점유하며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반 교체 구간에 파레오와 페레스가 투입되면 템포 조절과 빌드업 안정성이 동시에 강화된다. 이때 파포스는 체력 저하로 인해 라인을 유지하기 어렵고 수비 간격이 넓어지며 추가 실점 위험이 커진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비아레알의 유기적 전개 구조 아래에서 완전히 잠길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포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카라바흐. 포메이션은 4-2-3-1이며 홈에서는 중원 안정성을 바탕으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형태를 유지한다. 아군자드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이성과의 연계를 주도하지만 압박에 몰릴 때 볼 간수가 흔들린다. 주비르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만 결정적인 찬스에서는 타이밍이 반박자 느리다. 양코비치는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슈팅 각도를 만드는 능력이 있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느리다. 팀 전체가 압박 전환 타이밍은 빠르지만 포백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대응이 느려 위험을 자초한다. 특히 중앙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좁아 상대의 맷잘라 무브의 대응이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수비 블록 내 공간 활용이 불안하고 박스 근처에서 볼이 한 번 더 튀면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라인 간격 관리가 경기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첼시. 첼시는 4-2-3-1로 나서며 엔소 페르난데스가 맷잘라 형태로 움직이며 경기의 리듬을 준다. 그는 중앙에서 볼을 받은 뒤 대각선 방향으로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상대 수비를 끌어낸다. 이 타이밍에 주앙 페드로가 박스 안에서 위치를 선점하고 엔소의 어시스트 루트를 통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페드로 네투는 폭넓은 전진 드리블로 수비 라인을 넓히며 반대편 윙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이 구조는 하프 스페이스 점유를 극대화하면서도 중앙의 숫자, 우위를 유지하게 만든다. 또한 교체 카드로는 바이노 기튼스와 에스테반이 대기 중으로 후반 템포 조절과 돌파 시도가 더 풍부해진다. 이들의 합류는 상대 수비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후반 리듬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결국 첼시는 템포 조절과 라인 관리 그리고 전환 타이밍의 완성도에서 한 수 위에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보다 전환 타이밍의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첼시는 엔소 페르난데스의 맷잘라 무브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찢는 구조를 완성했고 페드로 네투의 돌파와 주앙 페드로의 마무리가 결합되며 박스 안에서 다채로운 루트를 만든다. 카라바오는 홈의 기세를 앞세워 압박을 걸겠지만 중앙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위기다. 특히 이성과 포백 간 거리 유지가 무너지면 첼시의 전환 패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첼시는 템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압박을 유도하고 한두 번의 빠른 대각선 침투로 경기 흐름을 틀어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카라바오는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지고 전방 압박이 풀리면 템포가 끊긴다.
결국 체력, 전환, 공간 점유에서 첼시가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카라바흐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약스. 아약스는 4-2-3-1 포메이션으로 점유율 중심의 전개를 이어가며 홈에서 강한 템포를 유지한다. 베오르스트는 포스트업과 세컨드볼 연계에 능하고 박스 안에서의 피지컬 경합도 뛰어나다. 라울 모르는 방향 전환과 탈압박각을 만들어내는데 능하며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전진 루트를 만들어낸다. 스티브는 중거리 슈팅과 사이드 전환 패스로 템포 조절을 담당하며 경기 리듬을 안정시킨다. 아약스는 빌드업 과정에서 탈압박 루트가 다양해 상대의 전방 압박에도 쉽게 끊기지 않는다. 특히 홈에서는 미드필드 라인 간격이 촘촘해 점유율 유지와 볼 순환 속도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인다. 전방 이선의 침투 타이밍도 정교해 세컨드 찬스 공략 능력이 높아지는 구도다. 이 경기에서도 라울 모르의 방향 전환이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갈라타사라이. 갈라타사라이는 4-2-3-1 포메이션으로 최근 일정이 빡빡한 가운데 장거리 비행까지 겹쳐 체력적인 부담이 크다. 이카르디는 제공권과 문전 마무리 능력은 여전하지만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라 전방 압박에서 기여도가 낮다. 르로이 사네는 스피드가 빠르지만 장거리 이동 이후 경기 초반 퍼포먼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균도아는 패싱 능력으로 팀의 전개를 조율하지만 탈압박 과정이 단조로워 상대 압박에 쉽게 끊기는 장면이 잦다. 중원에서의 템포 전환이 느리고 세컨드볼 커버가 늦어 전방 연결이 끊기기 쉽다. 또한 유럽 원정 특유의 긴 비행 이동으로 인해 피로 누적이 심화되었고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특히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느슨해지면 아약스의 이선 침투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체력 부담과 전환 속도 차이가 경기 후반 흐름에서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탈압박 정확도와 체력 유지력의 싸움이다. 아약스는 라울 모르를 중심으로 중원 전개를 주도하며 방향 전환 타이밍으로 상대 압박을 풀어낼 것이다. 갈라타사라이는 원정 이동과 피로 누적 탓에 초반 이후 라인 유지가 점점 느슨해질 전망이다. 아약스는 홈의 이점을 살려 템포를 높이며 중원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전방 압박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경우 갈라타사라이의 빌드업은 끊길 것이고 세컨드볼을 통해 추가 찬스를 만들 것이다. 갈라타사라이가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전환 속도 차이와 체력 한계로 인해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아약스가 볼 점유와 템포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갈 것이다. 라울 모로의 방향 전환과 스티븐의 전개가 맞물린다면 아약스는 경기 후반부에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수 있다.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밸런스 모두 아약스가 앞서는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약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벤피카. 벤피카는 4-4-2 구조로 중앙 점유율을 높이며 중원에서 리오스를 중심으로 템포를 조절한다. 리오스는 탈압박 후 볼 배급이 매끄럽고 세컨드볼 처리에서도 안정적인 균형을 보여준다. 올스네스는 좌우 폭을 넓히며 윙포워드 역할을 수행하고 측면 돌파 이후 컷백으로 공격의 속도를 높인다. 파블리디스는 포스트 플레이와 박스 안 움직임이 뛰어나 세컨드 찬스 상황에서 마무리 완성도가 높다. 이 세 명의 조합은 전진 속도와 공간 활용 측면에서 유기적인 밸런스를 만든다. 특히 홈에서는 짧은 패스 전개로 경기 리듬을 안정시키며 상대 압박을 흘려보내는 전술 완성도가 높다. 결국 리오스가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면 벤피카의 공격 루트는 자연스럽게 살아난다. 레버쿠젠. 레버쿠젠은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중원에서의 전진 타이밍이 불안하다. 미드필더 간 간격이 벌어지며 공격 루트가 끊기고 템포가 한 박자씩 늦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시크는 제공권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볼을 받는 위치가 지나치게 후방으로 내려가면서 효율이 떨어진다. 텔라는 스피드가 좋지만 공간이 좁아지면 판단 속도가 늦어지고 방향 전환이 느리다. 안드리히는 빌드업에서는 정확하지만 전진 타이밍이 어긋나며 세컨드 찬스 대응이 느리다. 결국 중원 밸런스가 흔들리며 수비 전환 시 공간 커버가 불안정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이 더 벌어지고 리오스의 템포 조율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중원 템포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벤피카는 리오스를 중심으로 중원의 리듬을 장악하며 올스네스의 전진과 파블리디스의 마무리로 공격 루트를 완성할 것이다. 특히 리오스가 공의 속도를 한 박자 높이면 레버쿠젠의 느린 전환 템포는 견디기 어렵다. 레버쿠젠은 전진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공격 흐름이 끊기며 후방에서 빌드업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벤피카는 점유율을 늘리고 세컨드볼을 선점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홈 이점까지 감안하면 리오스의 템포 조율 아래에서 공격 밸런스가 완성형으로 올라설 것이다. 결국 중원에서의 전환 속도와 리듬 싸움에서 앞선 벤피카가 경기를 지배할 확률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벤피카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클럽 브리에. 포메이션은 4-2-3-1이며 주축 멤버 트레솔디, 포브스, 바나켄. 전방 압박은 적극적이지만 1차 압박이 풀리는 순간 포백과 더블 피벗 사이 간격이 벌어진다.
그래서 세컨드 라인이 비어 하프스페이스와 박스톱이 동시에 노출되는 패턴이 잦다. 트레솔디는 전환 속도는 좋지만 라인 복귀 타이밍이 늦어 측면 뒷공간 커버에 공백이 생긴다. 포브스는 돌파로 전진은 되지만 볼 손실 뒤 역압박 복구가 느려 중원 보호가 흔들린다. 바나케는 전개의 중심이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첫 터치가 길어져 공격 템포가 뚝 끊긴다.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내려가며 세컨드 볼 대응 인원도 줄어 두 번째 낙하 지점 통제가 어려워진다. 결국 라인 간격 관리와 전원 수비 복귀 속도가 보정되지 않으면 고급 찬스 허용 빈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바르셀로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주축 멤버 페란토레스, 라민 야말, 페드리. 바르사는 미드존에서 볼 순환을 빠르게 하며 하프스페이스 점유로 세컨드 라인 공략에 능하다. 페란토레스는 1차 압박을 유인해놓고 안쪽으로 접어들며 박스톱에서 중거리 트리거를 열어준다. 라민 야말은 우측에서 드리블각을 만들고 컷백 타이밍으로 포백과 미드라인 사이를 찌른다. 페드리는 전개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순간 침투로 세컨드 리바운드에 먼저 도착해 마무리 루트를 만든다. 더블 피벗은 전환 시 좌우로 벌어져 브류에가 비워둔 세컨드 라인 공간을 반복적으로 점유한다. 그래서 전방 압박을 한 번만 끊어도 즉시 슈팅각이 열리고 중거리 옵션까지 병행되어 위협이 증폭된다. 또한 수비 전원에서는 리트리트 라인이 빠르게 정렬되어 브류에의 단발 속공을 짧게 끊어낸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방 압박의 뒷감당 vs 세컨드 라인 점유의 정면 충돌이다. 클럽 브류에는 초반 라인을 올리며 템포를 끌어올리겠지만 압박이 풀리는 순간 라인 간격이 크게 벌어진다. 바르셀로나는 이 틈을 미드존 순환 패스로 파고들며 하프스페이스를 선점해 박스톱 슈팅각을 연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에는 바르사가 중앙 점유를 늘리고 브류의 역압박 타이밍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라민 야말의 컷백 루트와 페란토레스의 안쪽 드라이브가 동시에 작동하면 포백, 피벗 사이 통로는 더 넓어진다. 브류에는 측면 전개로 맞불을 놓을 수 있으나 볼 손실 뒤 복귀가 느려 세컨드 낙하 지점에서 계속 밀릴 가능성이 크다. 페드리는 템포를 고르게 유지하면서 박스 앞 재진입 타이밍으로 리바운드 마무리를 반복 시도할 것이다. 또한 바르사는 전환 수비의 첫 줄 정렬이 빨라 역습 차단 효율이 높다. 브류에가 세트피스로 균형을 깰 여지는 있지만 세컨드 회수 인원 부족으로 2차 볼 대응이 길게 이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유율과 슈팅 퀄리티 격차가 벌어지고 홈의 압박 강도는 체력 저하와 함께 급격히 낮아진다. 결국 후반에는 바르사가 볼을 소유한 채 위험을 최소화하며 하프스페이스에서 확률 높은 마무리를 완성할 전망이다. 전술, 템포, 세컨드 점유의 3요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흐름의 중심은 바르셀로나가 잡는다. 브류에가 승부수를 던질수록 뒷공간 노출은 더 커지고 경기 운영은 원정팀 계획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 매치는 초반 압박의 기세보다 그 뒤를 받쳐줄 라인 관리의 완성도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클럽 브류의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밀란. 인터밀란은 3-5-2 전형으로 라인을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중원 장악력에서 강점을 보인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페널티 박스 내 움직임이 탁월하며 순간적인 턴 동작으로 수비수를 제치는 능력이 돋보인다. 튀랑은 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하며 좌우로 넓은 활동 반경을 통해 연계 플레이를 완성시킨다. 바렐라는 중원에서 시야가 넓고 상대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 침투 패스를 시도한다. 그의 전진 패스 한 번으로 박스 안에서 1대1 찬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터밀란은 후반 교체 카드를 통해 전술적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팀이다. 지엘린스키는 중원 압박이 느슨해질 때 정확한 중거리 슈팅과 템포 조절 능력으로 경기의 리듬을 살린다. 루이스 엘리케는 측면 돌파와 컷인 능력을 겸비해 후반 막판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즉각적인 옵션이다. 홈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고 중원 압박과 전환 타이밍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준다. 카이라트 알마티. 카이라트 알마티는 4-2-3-1 포메이션으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려 하지만 중앙 수비수 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호르지뉴는 볼 운반 능력이 뛰어나지만 압박 구간에서의 탈압박이 불안하다. 그로미코는 전방 압박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수비 전환 시 포지셔닝이 일정하지 않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타팔로프는 하프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은 좋지만 볼 없는 움직임이 단조로워 수비 분산 효과가 떨어진다. 문제는 중앙 수비 라인 간 통신이 불안해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라인을 맞추는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오프사이드 트랩 실패 장면이 잦고 세컨드 볼 처리도 안정적이지 않다. 결국 이런 수비 간격의 불안이 바렐라의 침투 패스에 노출될 여지가 많다. 후반 체력 저하가 시작되면 전방 압박도 유지되지 않아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수비 간격 유지 능력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인터밀란은 바렐라의 전진 패스를 축으로 경기 리듬을 설계하며 마르티네즈와 튀랑이 동시에 침투 타이밍을 맞춰 공격 루트를 형성한다. 반면 카이라트 알마티는 수비수 간 포지셔닝이 일정하지 않아 하프라인 뒤 공간이 계속 열릴 위험이 있다. 바렐라가 상대 수비 간격의 빈틈을 잇고 찔러주는 패스는 인터밀란의 핵심 무기다. 또한 지엘린스키와 루이스 엘리케가 투입될 경우 공격 전환의 속도와 방향 전환의 폭이 동시에 확대된다.
카이라트는 후방 빌드업 시 압박 대응 능력이 떨어지며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밸런스도 쉽게 무너진다. 특히 경기 후반부에는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 인터밀란의 압박에 연속적인 실점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밀란은 경기 내내 압박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중원 지배를 통해 템포를 장악할 것이다. 카이라트가 수비 블록을 낮추더라도 인터밀란은 세컨드 찬스와 후방 빌드업 압박으로 계속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결국 경기의 방향은 전진 패스 타이밍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결정되며 이 부분에서 인터밀란이 완벽히 앞선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인터밀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맨시티 맨시티는 4-1-4-1 포메이션으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빌드업 단계부터 압박을 풀어낸다. 홀란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절묘한 포지셔닝으로 세컨드 찬스를 노리고 도쿠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다. 필포드는 전진 배치된 인버티드 미드필더 역할로 도쿠와의 호흡을 이어가며 킬 패스를 통해 공격의 방향 전환과 찬스 창출을 주도한다. 이 패턴은 포드네시아, 도쿠의 돌파 홀란드의 컷백 마무리라는 완성된 루트를 형성한다. 중원에서는 로드리가 단단히 받쳐주며 빌드업 시 3선에서 압박을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후방에서는 센터백 라인이 하프라인 부근까지 전진해 세컨드 회수를 장악한다. 결국 맨시티는 공간 점유와 템포 유지, 마무리의 질에서 완성형 구조를 보여준다.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는 3-4-1-2 전형으로 두 명의 스트라이커를 전방에 배치해 수적 우위를 노린다. 기라시는 체격을 활용해 포스트업을 수행하지만 맨시티의 압박 라인 앞에서는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아데예미는 폭발적인 돌파 능력이 있지만 측면 전환 시 간격이 좁아 속도 활용폭이 제한된다. 조브 벨링엄은 전방으로의 패스 타이밍은 좋지만 맨시티의 미드존 압박의 시야 확보가 쉽지 않다. 중원에서 점유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윙백의 라인 커버 타이밍이 늦어 역습 시 공간을 쉽게 내줄 가능성이 높다. 3명의 센터백은 제공권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빠른 컷백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 대응에는 약점을 드러낸다. 특히 하이프레싱 구간에서의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이 벌어질 여지가 많다. 교체 자원 역시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템포 싸움에서 뒤처질 경우 역전의 동력을 만들기 어렵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정밀한 템포와 압박 탈출의 질에서 승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맨시티는 초반부터 볼 점유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포든이 중원에서 방향 전환의 축을 잡고 도쿠가 측면에서 빠르게 공간을 파고들며 그 이후 홀란드가 컷백 타이밍에 맞춰 마무리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 구조는 맨시티가 가진 EPL식 세밀함의 집약체이며 도르트문트의 3백은 박스 근처에서 이러한 다층 전개를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맨시티의 교체 자원은 언제든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폭을 가지고 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압박을 견디는 순간에도 세컨드볼 회수율이 낮고 라인을 올릴 경우 뒷공간이 그대로 노출된다. 그래서 전반에는 균형을 유지하더라도 후반에는 체력과 템포에서 확연히 밀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맨시티는 후반 20분 이후에도 같은 템포를 유지하며 공간을 지배하고 심리적 압박까지 더해가며 경기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맨시티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르세유 마르세유는 4-2-3-1 포메이션으로 중원 안정감을 바탕으로 빠른 템포 전개를 시도한다. 호이비에르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 타이밍을 정확히 읽으며 빌드업의 중심축을 맡는다. 그린우드는 EPL 시절처럼 측면 돌파 이후 컷백 루트를 다양하게 활용하며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오바메양은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이 날카롭고 움직임 자체가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르세유는 후방에서부터 템포를 빠르게 전환하며 짧은 패스로 라인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경기의 흐름을 주도한다. 특히 호이비에르가 전진 타이밍을 잡는 순간 그린우드와 오바메양이 동시에 움직이며 공격의 깊이를 만든다. 이 조합은 단순한 속공이 아니라 템포 조절 순간 전환으로 완성되는 구조다. 결국 마르세유는 전진 패스 한 번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팀이다. 아탈란타 아탈란타는 3-4-3 포메이션으로 점유율을 높이려 하지만 전개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 스카마카는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연계는 다소 무디다. 데 케텔라이르는 볼 터치 감각은 섬세하지만 패스 전개 속도가 늦어 상대 수비가 라인을 재정비할 시간을 준다. 파살리치는 중원과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수비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템포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공격 전환 시 볼 소유는 길어지지만 결정적인 타이밍에 수비를 흔들지 못한다. 특히 측면 윙백들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불안정해 중앙과 측면 간 간격이 자주 벌어진다. 전술적 구조는 견고하지만 템포가 느려질 때마다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결국 아탈란타는 빠른 전환과 공간 창출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개 속도와 하프라인 통과 타이밍이 모든 것을 좌우할 흐름이다. 마르세유는 호이비에르의 전진 패스와 그린우드의 템포 조절로 경기 리듬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탈란타의 느린 전개는 마르세유에게 압박 라인을 높일 여유를 줄 것이다. 이때 호이비에르가 템포를 한 박자 끌어올리면
그린우드의 돌파와 오바메양의 움직임이 즉시 연결된다. 반면 아탈란타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순간 속도가 떨어지며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친다. 결국 마르세유가 템포 주도권을 잡고 경기 흐름을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홈에서 강한 템포 플레이를 유지할 경우 전반부터 아탈란타의 수비 라인을 뒤흔들 수 있다. 이 경기의 방향은 전환 템포의 빠르기를 누가 끝까지 유지하느냐로 결정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르세유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뉴캐슬. 뉴캐슬은 4-3-3 전형을 유지하지만 수비 전원에서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구간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세컨드 지역에서의 첫 접점이 자주 늦어지고 두 번째 낙하 지점 관리가 흔들리는 장면이 잦다. 토날리는 전진 패스각을 만들기 전 압박이 들어오면 안전 패스로 회귀해 템포가 끊기는 문제가 있다. 엘랑가는 측면 전환에서 속도는 좋지만 백프레스 타이밍이 늦어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비는 경우가 많다. 반스는 전진성은 뛰어나도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일정하지 않아 이성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생긴다. 결국 박스 앞 간격이 넓어지며 세컨드볼 대응 실패가 유효 슈팅 허용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패턴이 나타난다. 홈에서 에너지 레벨은 높겠지만 그래서 더 라인을 올리는 순간 뒷공간과 세컨드 지역이 동시에 취약해질 수 있다. 빌바오. 빌바오는 4-2-3-1에서 더블 피벗을 축으로 중원 밀도를 유지하며 전환 템포를 잃지 않는 팀이다. 오이안 산세트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첫 터치로 압박을 흘려내며 전개 속도를 한 박자 끌어올리는 플레이메이커다. 그래서 뉴캐슬 미드라인이 복귀하기 전 세컨드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박스 앞에서 유효 슈팅각을 만든다. 고르카 구르제타는 등지는 플레이로 1차 견제를 묶고 니코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돌파와 컷백으로 간격을 벌린다. 반면에 역전환 시에도 더블 피벗의 위치가 안정적이라 뉴캐슬의 트랜지션을 초반에 끊어낼 수 있다. 교체 전력에서는 마로안 산나디의 직선 돌파와 로베르트 나바로의 볼 운반이 후반 템포를 유지한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와 제압박의 질이 올라가며 세컨드볼 경쟁에서 우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세컨드 지역 장악에서 승부가 기운다. 뉴캐슬은 전방 압박으로 초반 기세를 올리겠지만 미드라인 복귀 타이밍이 흔들리면 중원 간격이 벌어진다. 그래서 산세트가 첫 접점을 선점하면 니코의 사이드 브레이크와 구르제타의 버티기가 동시에 작동한다. 뉴캐슬은 라인을 올릴수록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드 포켓이 동시에 노출된다. 빌바오는 이 틈을 이용해 좌우 전환과 컷백 빈도를 누적시키며 박스 앞 세컨드에서 재차 마무리를 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캐슬이 세트피스에서 한두 번 위협을 만들 수 있으나 오픈 플레이의 지속성은 빌바오가 앞선다. 후반에는 교체 카드의 활동량과 볼 운반 능력 차이가 러닝게임의 속도를 결정한다. 결국 세컨드 회수 전진 패스 컷백 루트가 반복되면 빌바오의 유효 슈팅 기대값이 꾸준히 적립된다. 전술 응집력과 전환 효율, 교체 임팩트까지 합치면 흐름은 원정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뉴캐슬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